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스타즈 시민 대나무 숲을 설치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남겨주시는 의견들이 참 많은데 최대한 빠짐없이 챙기기 위해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만들고자 온오프라인으로 노력 중인데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이 있다면 양식에 맞춰 게시판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외로도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후손분들 관련해서 사연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뵐 예정이고요. 갑질 및 폭력, 알리고 싶은 국민청원, 이외로도 각종 피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협력 제안, 정책 제안, 연대 등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매번 링크를 이렇게 남겨놓을 테니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2차 신문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관련해서 인용이 돼서 어마어마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방금 속보로 기사가 떴죠. 어제 정경심 교수님 재판 관련해서 징역 4년 선고로 임정혁 판사를 비롯해 이제 사법개혁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2차 신문은 1시간 15분 만에 종료가 됐다고 하죠. 역시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네티즌들은 대통령이 결재한 사안을 법원이 심판하는 해교양 공무원 징계 절차라며 공수처 설치를 신속하게 해서 윤석열 부인, 김건희, 그리고 장모, 압수수색 제대로 해라, 이런 반응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오늘 경기신문에 단독으로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죠. 문재인 대통령 동문 판사들까지도 성향을 분석했다는 겁니다. 이래놓고 저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은 뻔뻔하게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이죠. 경기신문에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서 내용을 단독 입수해서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저렇게 구체적으로 판사의 판결 내용, 우리법 연구의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등을 작성했습니다. 그래놓고 저렇게 염치 없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정교조 판사란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란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세월호 생존자 및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2차 책임까지 인정,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런 식으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혀졌죠. 심지어 아주 충격적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동일한 대학 출신 중 부장판사급 이상 5명이라는 정보의 경우 해당 대학 출신 법관 명단을 별도로 관리했다는 겁니다. 배석판사, 단독판사, 부장판사급 등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주요 판결에 각종 정보가 결합돼서 특정 대학 출신,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이건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이래놓고 법과 공정, 정의, 원칙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겁니까? 이건 개인정보보호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라며 직권남용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해당하고 특히 이건 고의가 있는 경우로 징계위에선 해임에 해당한다고도 밝혔었습니다.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정직 2개월에 처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대한민국 검찰 참 여러 의미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정경심 교수 징역 4년에 선봉에 고형본이 있었다고 하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무리한 수사 기소할 때 그 선봉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계속 저렇게 재판장과 대립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결국에는 판사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언론에서는 이 정경심 재판부를 호통왕이라고 또 띄워주기도 합니다. 임정혁 부장판사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한테 정신적 고통을 줬다.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한테 허탈감을 야기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한 사실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법이 너무 기울어져도 기울어진 거 아닙니까? 이걸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네티즌들 또한 검찰 측 증거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판결해놓고 뭔 소리냐? 역시 검찰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판사 사찰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내용을 더 많이 알려야 됩니다. 김근식 씨는 뭔데 자꾸 언론에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 스펙 목숨 건 부모들도 정경심만큼 파렴치한 짓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계속 언론에서 보도하는 겁니까?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요. 민주당에서는 정경심 징역 4년에 당혹함을 표했습니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너무 가혹해서 당혹스럽다며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김종민 의원, 우상호 의원,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등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재벌들 그리고 나경원 같은 사람들에 대해선 처벌조차 하지 못하면서 저렇게 기울어진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죠. 물론 단순히 비판만 그쳐선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권력기관 개혁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힘을 합치고 목소리를 합쳐야겠죠. 이 송요은 기자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지금 SNS에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의사 오빠에게 1심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그 가해자의 변호사가 판사와 함께 근무했던 법원장이었고 한마디로 정관예우가 무죄 선고로 이어졌고 2심 판결에서 1심의 오판을 판결문에 조목조목 적시해서 유죄를 선고하고 가해자를 법정 구속했다는 겁니다. 그런 판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법원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거고요.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전말을 국민에게 정직하게 알리는 게 국가기관의 의무고 여기엔 법원이라고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금 앞서서 송요은 기자가 언급한 그 사건이 바로 임정혁 부장판사의 이야기인데요. 보시다시피 2014년에 친동생 성폭행 의혹 의사를 무죄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선 징역 5년을 확정했다고 알려졌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오죽하면 이런 짤이 지금 커뮤니티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임정혁 판사의 이런 선고 형량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케이스들 한번 봅시다. 물론 표창장 하나만 가지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만 검찰에서 입증도 제대로 못한 심지어 IT 전문가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걸 그냥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믿고 유죄를 판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오죽하면 정경심 재판부를 탄핵해라는 국민청원이 지금 사전 동의만 해도 6만 명을 오전에 넘었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수많은 네티즌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판사들을 뒤엎자는 게 아니고요. 임정혁 판사 같은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판사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언론에서 오늘 오전에 6만을 돌파했다고 했지만 하루 만에 20만을 돌파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단순히 정신승리가 아니라 정말로 이 다음에는 언론과 사법개혁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또한 검찰개혁 끝난 게 아니고 기소부를 두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검찰개혁 다음으로 언론개혁이냐 이런 질문에 순서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의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강도로 함께 탑재할 것인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죠. 민주당도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완벽하게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시 구로우체국 사서안 164호 4321번 정경심 교수님께 손편지를 써서 보내드리자는 그런 시민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라든지 이런 건 불가능하기에 손편지 써서 보내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소를 남겨놓고요. 저 또한 빠른 시일 내로 직접 손편지를 써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나경원 관련 고발건이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당장 오늘 오전에 저희 참여청년연대에서도 14차 고발을 했는데 13건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해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저 또한 수차례 고발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치고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 10번, 안 되면 100번 끝까지 가야죠. 나경원 씨 영상에 대해서도 제가 200차례 가까이 영상을 다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500회, 1000회 끝까지 목소리 낼 예정입니다.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